그 교육팀장님께서 계산 문제 이야기하시던데 계산 문제는 우리가 제 생각에는 8문제가 출제되면 4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 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오후에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주 어려운 내용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답까지 다 해놨으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 보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추자. 근데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추자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 이거 어렵다 그건 제끼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찍는 실력이 엄청 뛰어나잖아.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시험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또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나는 계산 문제 이런 분이 있어요. 계산 문제를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뭔가 이상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것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탄력성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거, 균형 가격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건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18쪽부터 해볼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 이 꼴은 무슨 특성입니까? 토지의 특성,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오늘부터 조는 분이 막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 주에 다른 학원에서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 너무 졸려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요 그랬지 제가. 졸리면 자야지 뭘 어떻게 해. 그렇지? 그거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졸리면 자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소를 따져서 자고 먹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시간 연속적으로 졸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에게 숙박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은 어디서 자는 겁니까?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원.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잖아요. 그럼 어디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어느 분들 그런다? 여기서 열심히 막 책에다 써.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하고 집안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한다고 있으니까 아저씨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아저씨하고 싸우면서 뭐라 하냐면 아저씨가 그러지, 누가 그거 하라겠어?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서? 학원에서. 집에서는 집안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적정한데 이게 구별 못하고 어느 분도 이게 학원에 와가지고 계속 수업 시간에 집안일 보고 있다? 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화로 너 왜 그러니 막 그래서 싸우고 막 그래. 그것은 집에서 해야지. 학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막 시댁 가서 친정일 보고 있다 그러면 시부모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거라고. 자, 그래요. 18쪽 부동산의 특성 갑니다. 그동안 부동산의 특성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인데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니까 토지의 특성이다. 토지의 특성은 2개로 나눠진다. 어떻게 2개 나눠지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 만나서 토지의 특성을 공부할 때요. 여기 서서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논리적으로 접목시켜서 제가 서서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 시험 문제에서 자연적 특성이 무슨 말이고 인문적 특성이 무슨 말이고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안 내.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 만났을 때 여기 한번 동영상 봐보세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에서 제가 엄마 뱃속부터 가지고 나온 특성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논리를 까는 거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딱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성, 부증성인데요. 그럼 여기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성은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어떠한 힘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부동성이에요. 그다음에 부증성은 왜 갑자기 심각해졌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이상해졌네. 그렇지?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게 좋은데 너무 조용하다 지금. 긴장스럽게 제가. 그러니까 부동성하고 부증성이 있는데요. 부증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그게 부증성이고 부동성은 이동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 자연적 특성이 예외가 없단 말은 부증성에 예외가 없고 부동성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볼까요? 부동성은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성의 예외는 움직이는 토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토지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 예외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못 만든다가 부증성이요. 그럼 만들어냈다. 그럼 부증성 예외죠.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부동산학은 필요 없습니다.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부동산학은 필요 없고 경제학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못 만들고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 부동산학의 탄생 배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부동성, 부중성 등 자연적 특성의 예외란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총 5번인가 출제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6회 때도 최근에 26회 때도 출제했어요.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고 농지를 개간해서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앞에 산지, 농지, 택지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증성이 예외라고 나왔습니다. OX? X.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면 부증성이 예외 없다. X. 부증성이 예외 없다. O. 그다음에 부동성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증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속성, 개별성에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영속성, 마모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인데 만약에 영속성에 예외가 있다면 토지가 썩는 토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썩는 토지 없거든요. 따라서 부동성이니 부증성이니 영속성이 자연적 특성이 예외 없다. 자, 이게 딱 하나 아시고 부동성부터 이제 바로 들어간 거야. 자, 부동성부터 이제 공부해 볼 건데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은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시험에 출제한다고요. 부동성은 검단의 1번지 톤이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래요. 지리적 위치란 말은 어떤 토지가 있는 장소를 지리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성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책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부동성은 토지의 뭐에 관한 특성입니까?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위치도 가끔씩 이제 시험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공부했죠. 절대적이라는 말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상대적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도 있답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는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야 절대적 위치, 너의 집의 절대적 위치는 어디가 있니?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학자들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어떤 토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절대적 위치, 토지가 있는 장소, 어떠한 경우도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그래. 그럼 절대적 위치하고 지리적 위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절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어떤 토지가 있는 장소,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그럼 상대적 위치는요? 상대적 위치에서 위치는 장소가 아니라 쓸모라고 그랬습니다. 검단의 1번지 토지 쓸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쓸모는 바뀐다. 거기를 흔들면 안 되지. 그래? 쓸모는 바뀐다.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상대적 위치는 쓸모다. 쓸모. 토지의 쓸모. 토지 쓸모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그럼 왜 가변적이냐? 이걸 위치 가변성이라고 한다. 그럼 볼까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위치 가변성에서 위치는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쓸모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어디서 나오든 간에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절대적 위치가 변화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위치가 변화했다. 여기 봐요. 위치 가변성은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는 무슨 위치입니까? 상대적 위치라는 소리예요.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토지는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장소는 바뀌지 않지만 쓸모는 바뀐다. 장소는 바뀌지 않는다.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쓸모는 바뀐다. 상대적 위치가 가변적이다. 의미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시험 지문은 이런 지문을 매우 잘 줘요.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치도 고정되어 있다. OX, X 되셨죠? 나는 더 이상 못해 죽어볼 것 같아. 더 이상 안 하면. 자, 두 번째. 이번 주 들어와서 몇 번 한가 봐봐. 나 죽어볼 것 같지?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어. 그것도 안 돼? 6번 했어. 6번. 미안해요. 6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곱하기 2 주야로 6번 했어. 지금 7번째 하는 거야. 7번째. 근데 7번째 하는데도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면 참 검단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이제. 자, 그럼 토지의 위치, 부동성,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인데 파생 현상.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자, 결론부터 알고 이제 점점점 좁혀가야 되니까. 부동성은요.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지역. 시험 지문에 지역 나오면 무조건 다 뭡니까? 부동성입니다. 지역하고 똑같은 말 말해볼래요? 국지. 국지. 우리 여름에 이런 말 많이 들죠. 국지적 강우 말 들죠. 국지적 강우. 국지적 강우는 그 지역에만 비가 쏟아져 버린 거죠. 그게 국지적 강우입니다. 지리산 일대의 국지적 강우 현상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게 지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이 나오면 전부 다 지역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성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킨다. OX. 오, 지역 분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성 공부할 때 지역하고 관련된 것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역하고 관련된 거기 지문에 지역이 나왔는데 지역 나왔으니까 부동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지역 나오면 너 부동성 그걸로 가버리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파생되는 현상 첫 번째요.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 이것을 지역화시킨다. 다른 말로요. 국지화시킨다 그래요. 지역화시킨다, 국지화시킨다. 특히 여기 부동산 시장 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 부동산 시장만 2번으로 와서 부동산 시장이 토지 시장이 어떻게 됐냐? 지역별 조각 시장이 된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역별 조각 시장, 지역별 부분 시장. 인천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인천의 전체 부동산 시장, 연수구의 부동산 시장, 서구의 부동산 시장, 남동구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남동구라는 지역은 인천의 전체 지역 중에서 어느 부분이잖아요. 이걸 지역별 부분 시장, 부분 생략하고 지역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역 나왔네요. 지역. 그럼 뭡니까? 부동성.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역별로, 지역 시장별로, 부분 시장별로 똑같은 33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은 달라진다. 수요 공급 상황도 달라진다. 수급 상태가 달라진다. 남동구는 초과 수요, 북구는 서구는 초과 공급 이런 식으로. 연수구는 초과 수요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 상태가 달라집니다. 수급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요 공급 상태가 시장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시장 상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시장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요. 시장이 좋다. 부동산 시장이 좋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 그 소리거든. 그래서 경기 상태, 지역별로 경기 상태가 다르다.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굳이 이것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 지역 나왔잖아. 지역 나왔으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뭐다? 부동성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지문은 이 지문은 엄청 잘 나옵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 수급 상태, 시장 상태, 경기 변동의 상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균등해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O입니까? X입니까? X. 다르답니다. 앞에가 지역 나오죠. 앞에가 지역 나오면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역별로 다르다. 무슨 특성? 부동성.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남동구는 아파트가 부족하다. 초과 수요. 그러면 연수구는 아파트가 남아돈다. 초과 공급.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고 아파트가 움직인다면 남아도는 초과 공급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초과 수요로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연수구에서 남동구로 갖다 주면 연수구 초과 공급 없어지고 남동구 초과 수요 없어집니다. 근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어느 지역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해결되기가 쉽다 곤란하다? 곤란해지죠. 만약에 분필, 남동구는 분필이 남아돌고 연수구는 부족하다. 그럼 남동구에서 연수구로 분필 갖다 주면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게 빨리빨리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쉽고 그것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저처럼 디테일할 필요 없다. 지역별 나왔습니다. 지역별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나왔죠. 그럼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 자, 감정평가사가요. 감정평가할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저기 남동구의 어떤 부동산을 평가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남동구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사항을 반영해서 가격이 결정됐겠죠.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남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남동구 일대를 분석합니다. 그것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한다.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왜?
부동성 나오면 지역이고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니까 의미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다 붙어 있어요. 못 움직인다가 뭡니까? 부동성. 붙어 있다가 인접성. 그러면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고받을 수 있죠. 그걸 뭐라 한다? 예부 효과.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다 붙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필지별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 1번지 토지 이용과 2번지 토지 이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지 토지에 공원이 들어오면 2번지 토지 땅값 올라가고 이걸 정의해 볼까?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2번지 토지는 땅값 떨어지고 그것을 부예부효과. 그럼 예부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정예부효과가 있고 무슨 예부효과가 있습니까? 부의 예부효과, 마이너스 예부효과, 플러스 예부효과. 만약에 여러분 토지가 여러분이 건물이 부의 예부효과 노출돼 있다면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을 평가로 가서 가격을 높인다, 다운시킨다. 다운시킨다. 가격을 다운시킨 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감가. 감가. 그런데 주위에서 나쁜 영향 받아서 감가하는 것을 무슨 감가를 한다? 경제적 감가. 점점 감가까지 되는데 앞에 말이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다. 그럼 이제 경제적 감가란 말이 나오면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대세요. 그러면 뭡니까? 부동성, 인접성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경제적 감가 전부 다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다. 의미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해요. 그게 지역 분석이거든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부동산 평가할 때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하는데 지역 분석했더니 대상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가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면 감가는 경제적 감가인데 예부효과와 관련해서 부예부효과와 관련해서 경제적 감가인데 가격 제어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부예부효과, 예부효과, 정예부효과 전부 다 뭐 부동성 아니면 뭐가 된다? 인접성이 된다. 여섯 번째, 반드시 현장에 임해라.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 현장 임해라. 임장활동, 임장화. 다른 말로 현장화. 그 지역에 가서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라. 정보화. 그래서 임장화, 현장화, 정보화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부동성. 자,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 예부효과. 그 다음에 뭡니까? 임장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부효과 나왔는데 필연적으로 경제적 감가하고 적합의 원칙은 따라 나올 것이고 예부효과 나왔습니다. 부예부효과 나왔는데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가 조금은 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부동성에서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예부효과하고 임장활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겁니다. 부동성, 토지의 위치에 관한 거니까 위치란 말 나왔다. 그럼 역시 부동성입니다. 위치지대란 말 나와요. 위치지대는 토지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위치지대, 위치지가. 입지선정. 입지선정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을 입지선정이라고 그래. 제가 학원을 하나 한다. 그런데 사람이 전혀 다지지 않는 거.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50분 걸어와야 된다. 거기다 학원하고 있다. 그럼 무슨 학원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입지선정을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장소 정하는 거, 입지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부수 요령 한번 해볼까요? 물건이 뭡니까? 물건이 뭐예요? 네가 이씨 물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 왜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눴을까? 저기 부동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자. 물건 중에서 못 움직이는 놈들은 부동산이라고 하자. 움직이는 놈은 동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구분 기준이 뭐가 된다? 부동성이다. 부동성. 자, 이 말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과 동산을 누구 거라고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공시라고 그래. 공시. 그럼 이제 공시 수단이 나오는데 동산을 움직이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공시 효력이 발생해. 공시에. 근데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내가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333번지가 곧 나에게 상속될 건데 그걸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로 공시하는가? 그 근본 뿌리가 뭔가? 부동성.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OX, O. 맞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달라진다. 이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와요.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력이 발생한다. OX, O. 그 말은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수단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야. 부동산은 등기와 점유함으로써 공시 효력이 발생한다. OX, X. 등기만 하면 부동산은 공시 효력이 발생한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부동성.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역, 예부효과, 임장활동 거기까지만 하시라고요. 그럼 되니까 여기까지 굳이 하시지 말라고. 자, 6번까지가 중요성이 있고 7번, 8번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의미 전달되고 있습니까? 예. 자, 19페이지 갑니다. 19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부정성. 자, 예부효과까지 잘 됐는데 그 이후 위치, 지대, 입지 선정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졌다. 그런 눈빛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부정성. 부정성은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그러면 이 부정성이 의미한 바는 우리나라 토지는 이렇게 고정돼 있다. 부동산학에서는 바다도 토지다 아니다? 바다도 토지다. 댐도 토지다. 부동산학에서는. 그래서 부정성은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 이게 부정성. 그럼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가 부정성이다.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영속성. 우리나라 토지량이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돼 있다. 그럼 왜 고정돼 있는가? 부동산의 특성이 두 개 나와야 돼요. 고정돼 있단 말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증가하지 않는다? 부정성. 감소하지 않는다? 영속성. 이렇게. 의미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부정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 비생산성. 토지량이 고정돼 있다. 어떠한 경우도 토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자, 속이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는 토지 절대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X, X. 토지 절대량은 절대로 증가하지 않는다. 토지 절대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부정성. 그럼 토지 절대량이 증가한다. 부정성 예외. 부정성 예외란 말은 없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도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것을 부정성이라 한다. 부정성은 토지의 뭐에 관한 특성일까?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이다.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이다.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토지 공급은 두 가지 말한다.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라 말을 쓴다.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부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늘 부족하다, 희소하다 이렇게 파생돼 나온다.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 하는데 얘는 가능하다. 그게 뭔데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이런 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임야입니다. 우리나라 토지인데 여기까지가 농지입니다. 나머지가 이게 택지야. 근데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내적 공간도 필요하고 공장도 짓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택지가 부족합니다. 임야 일부를 택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임야인데 택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 토지에 뭘 바꿨습니까? 용도 바꾼 겁니다. 용도. 그래서 이걸 용도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 용도 전환이 무슨 공급? 용도적 공급.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용도 전환하는 거. 주변에 밖에 나가면서 집에 가는 가정에서도 용도 전환하는 토지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농지들이 나오죠. 그 농지가 택지로 막 만들고 있다. 그게 용도 전환입니다.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용도적 공급, 용도 전환 사례를 보세요. 사례를 들어보세요. 택지 조성했습니다. 조성지. 공유수면 매립했습니다. 매립지. 새만금 간척사반계 이게 매립지입니다. 그러면 새만금 간척사반 것은 물리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입니까? 용도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새만금 간척사업했습니다. 용도적 공급했습니다. 그럼 토지량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난 거죠. 토지량은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신문 보니까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국토 면적이 늘어났다고 그러던데요. 무식한 사람이지. 무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부동산학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의미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학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 간척사업한 것은 바다라는 용도를 산업 용지로 바꾼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물 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적으로 봤을 때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게 토지가 증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부동산학을 좀 아시는 기자가 쓰면 이렇게 해야 돼. 새만금 간척사업을 해서 국토가 늘어났다. 그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서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동의 안 해주시거나 내년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어쩌면 저도 공천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4월 달에 그럼 제가 국회에 들어갈 겁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의 관계자 오면 막 뭐라 해야지. 마리아 중개사 시험을 이따위로 내냐고 그래. 부동산학 기본 계산 문제 빼. 그렇지? 대신에 영어 집어넣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아주 죽는 거지. 홈페이지 마비.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한테 저는 웃긴 놈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요. 여기 입문하게 될 때 저보다 이제 앞에 했던 분, 저보다 먼저 했던 분이 부동산 결혼을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학원에서 그분이 이제 부동산 결혼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니까 그 자리가 공석이 비었잖아요. 그 공석이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께서 몇 번 전화해가지고 막 좀 해주라고 안 된다고 그랬더만은 나중에는 역정을 내시더라고 말이야. 자네 말이야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해줘야지 뭐냐고 막 그러지. 그러면 일주일에 아침에 2번만 할게요. 그래. 그래서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영화 있잖아요. 타짜에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길로 접어들었다.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김혜수 씨가 그러잖아. 김혜수 씨. 못 들었구나. 거기서 타짜에서 그것만 들으셨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것만 들었습니까? 그 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 말 하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길로 접어들었다고. 타짜의 길로. 그래요? 내가 그분 때문에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조성지 매립지 되셨나요? 사람 입이 이렇게 무서워요. 새만금 간척사업하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고 타짜도 나오고 별것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원상 들어갑니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은 뭐다? 가능하다. 그래요. 용도적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량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특성을, 토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할까? 토지가 용도가 매우 다양해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가요, 너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임야다. 이렇게 하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이 토지가 너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임야다. 그럼 임야가 택지로 용도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죠. 토지 용도는 임야였는데 농지가 됐다가, 농지였는데 택지가 됐다가, 택지였는데 공원 만들었다가, 거기다 도로 만들었다가, 엄청나게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이 용도의 다양성이 결국은 용도 전환을 시키는 거고,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가 뭡니까?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후보지, 이행지.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들, 용도적 공급, 용도 전환, 조성지, 매립지,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성의 예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여기 부정성의 예외로 볼 수 없다. 이게 4번 나왔습니다. 시험은 이렇게요.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X. 자, 이렇게 볼까요?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용도적 공급을 통해서 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OX, X.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의미 되셨죠? 그럴싸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 부정성과 관련된 지문 뭐라고 했냐면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부정성 때문에 무슨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을 용도적으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의미 됐지요? 예, 됐어. 자, 이제요. 이제 부정성 때문에 파생되는 현상 갈까요? 파생되는 현상. 파생 현상은 토지는 못 만든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성은 별로 없어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 법칙이 무슨 말이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생산비 법칙이 무슨 말이냐? 시험에 안 나오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돼. 선생, 생산비 법칙이 뭔데? 생산비 법칙은 물건의 가격은 생산비하고 비슷해진다. 그게 생산비 법칙이야. 그러면 이 옷 만들 때 생산비가 10,0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옷의 가격도 10,000원쯤 한다. 그게 생산비 법칙.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만이 생산비 법칙이 있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못 만드는데 무슨 생산비 법칙이 적용됩니까? 자,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 두 번째. 토지 공급 몇 가지가 있나요? 토지 공급 몇 가지? 두 가지.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고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 곡선과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잘 물어봐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니, 잘 물어봅니다. 말이 헛나갔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자, 공급선을 물어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공급 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아니. 정신 차려. 밥상 차려. 공급 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토지 가격과 여기가 토지 가격,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 이 두 개의 관계야. 그럼 부정성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량은 딱 고정돼 있어. 우리나라 토지 30만 평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럼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 하더라도 30만 평, 200만 원 올라가도 30만 평, 300만 원 올라가도 30만 평. 이러다 죽겠다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토지 가격에 상관없이 토지 공급량, 물리적 공급량은 30만 평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했습니다. 그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인 것을 완전 비탄력직이라고 불러.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들어요. 5, 6월달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말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자 합격, 못 참는 자 불합격. 이런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믿음 합격, 불신 불합격. 이런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왜요? 나 다 봤는데 그거. 봤는데 머리 아프 죽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몇이다?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이냐면 부정성, 그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속성이 수직선,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 되셨습니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은 0 되셨죠?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지문. 한 나라의 토지량이 고정돼 있다면, 한 나라의 토지량이 고정돼 있다면 토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OX? 5. 한 나라의 토지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 이렇게. 부정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성,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몇? 0. 제가 내면 완전 비탄력적을 B자 빼고 완전 탄력적 이렇게 내고 싶어요.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제가 말로 쭉 해볼게요. 부족하다. 못 만드니까 부족하다.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 희소성의 근본 원인. 부족하고 희소하면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가지고 싶죠. 그걸 소유욕. 소유욕은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근데 거기다 소유욕에다가 여러분들 밑에다가 소유욕 밑에다가 가로 열고 독점 가로 닫고 독점적 소유욕. 이 말은 나 혼자 가지고 싶어요. 잘하세요. 지금 다른 데 못 찾고 있는 분도 있다. 파생현상 동그라미 3번 공공성 사회성 공공성 원인 옆에 소유욕 나오죠. 소유욕의 근거 그 밑에다가 독점 가로 열고 닫고 독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점적 소유욕. 부족하니까 독점적으로 가지고 싶은 겁니다. 혼자. 그러면 그냥 가질 수 없잖아. 돈 내세요.
그래서 지가 발생의 원인. 그러니까 부증성은 지가지대를 발생시킵니다. 토지의 특성 중에서 지가지대를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특성은 뭐다? 부증성. 이렇게. 자, 부족하죠? 희소하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희소하면. 토지가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심하지 않아요. 근데 토지가 주어진 토지 내에서 이 토지 내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되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토지라는 물건이 사회성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이유도 토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다 부증성. 의미 되셨습니까? 이렇게. 예. 자, 이제요. 부증성 못 만들면 토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 토지 가격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높아지죠. 지가구 현상. 제가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요. 자, 그럼 거기 있는 부분 제가 해볼까요? 부족 문제 근본원인, 희소성이 근본원인, 혼자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욕, 돈 내라, 집가지대 발생한다.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사회성 공공성,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집가구 현상을 유발시킨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제가 읊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면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최유용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용을 어떻게 만든다? 최유용하게 만든다. 자, 네 번째로 가볼 겁니다. 네 번째,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켜요. 못 만들기 때문에 부족하죠. 이 부족한 땅 중에서 조건이,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요자끼리 경쟁합니다. 이것을 수요자 경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못 만들면, 부족하면 수요자 경쟁이 일어납니다. 수요자 경쟁의 반대가 뭡니까? 공급자 경쟁이죠. 공급자 경쟁은 살 사람이,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자들이 서로 팔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걸 공급자 경쟁이라고 그래. 근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못 만드니까 공급자 경쟁이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요자끼리 싸운다. 그것을 수요자 경쟁.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시장을 만든다. 이게 초점을 맞춰서 시험에 낸다면 공급자 경쟁이라고 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요자 경쟁이 된다. 다섯 번째, 아무리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을 제때 공급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든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거죠. 부정성으로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곤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수요 공급 조절,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이 공짜를 급자로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나오면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나오면 기억나는 말.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단기적 가격 애곡 현상. 안 들어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 다음 주에 가면 배울 건데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여 단기적으로 가격 애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 말. 스트레스 받지 마. 다음 주도 할 거니까 한번 듣는 걸로 적게요. 여기서는 5번에서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다른 말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여기까지만. 또 이런 말도 가능해요. 부증성은 토지 공급을 적시에 공급하게끔 만든다. OX? X. 토지 공급은 적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적시 공급돼요. 이 분필도 적시 공급되죠. 그러니까 토지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의 비탄력성, 부증성 때문에 적시에 공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자, 이제 토지를 이용할 겁니다. 토지를 이용한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이용한다. 토지 이용. 토지 이용한단 말은 토지에다가 뭔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토지 이용한단 말은 토지에다가 자본이 투입되고 노동이 투입된다. 그게 토지 이용입니다.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되는 것을 토지 이용이라고 그래. 이 토지에다 이렇게 건물 지었습니다. 토지 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부동산 개발했다, 건축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토지 이용이야. 그러면 토지, 자본, 노동,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되는데 토지가 부족가 돼요. 그럼 다른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할 때 토지는 조금 이용하고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요. 집약화. 이런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이라 하면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할 때 상대적으로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상대적으로 토지 투입량은 감소시킨다. 정확한 표현은 토지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집약적 이용.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약화는 토지에다가 건물 짓는다면 고층화 된다는 겁니다. 고층화. 지난주에 토지는 수평 공간만 토지였습니까? 아니면 수평 공간, 지하 공간, 공중 공간 다 토지다. 다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평 공간도 이용하고 공중 공간도 이용하고 지하 공간도 이용한다. 이거는 토지용을 입체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고층화됐다. 지하도 많이 뚫어서 여기 지하 공간을 이용한다. 지하 주차 지역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고층화된다 말은 다른 말로 입체화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토지용 집약화는 고층화, 입체화시킨다. 그럼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건물을 고층화시키고 토지용을 입체화시키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은 뭐다? 부증성이다. 그럼 집약화, 집약적 이용의 반대는 뭘까요? 조방화다. 조방적 이용이다. 이렇게. 자, 이 정도가 부증성에 관한 겁니다. 조방화, 조방적 이용. 집약화하고 반대. 이 조방화도 우리 시험에서는 2번씩이나 등장하는데요. 2번 다 틀린 말이 됐었습니다. 부증성은 토지용을 조방화시킨다. OX, X.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증성에 관한 건데요. 자,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체유용이 나왔어요. 체유용이 나오면 체유용의 근거, 부동산 이용할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체유용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체유용의 근거를 제공하는 부동산의 특성을 두 가지를 말하십시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서 자연적 특성은 뭡니까? 부증성. 인문적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이제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우리가 토지 이용을 할 때 집약적 이용을 하죠. 토지 이용의 집약화. 집약화. 그럼 토지용이 집약화됐습니다.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뭡니까? 부증성. 하나 더 해볼래요? 부동산의 특성 말고 기억나는 말. 왜 토지용이 집약화된대요?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집가구. 이 집가구 때문에 토지용이 조방화된다고 출제했어. 우리 시험에서. 집가구 때문에 토지용이 조방화된다고 출제했습니다. OX, X. 집가구 때문에 토지용이 집약화된다. 그러니까 집약화가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한다. 부증성하고 뭐요? 집가구. 의미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나눠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증성인데 지금부터 해서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제 영속성도 이해합니다. 되셨나요? 예.